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강 시간입니다. 오늘 격국 치용법, 격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먼저 지난번에 공망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공망을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공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공망은 이런 그대로 텅 비었다. 텅 비어서 않고도 혜택을 못 받고 가진 것이 없어서 텅 비어서 망했다. 실패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공망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이 육식갑자는 청간 지지가 결합이 되어서, 전부 청간은 10개입니다. 10개, 12개.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이제 짝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짝을 다 이룬 게 60개입니다. 60갑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60갑자를 도는데 딱 6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명이 짧고 이런 시절에는 60년 딱 한 바퀴 돌면 와, 오래 살았다 이래서 그때 막 회갑잔치를 하고 했죠. 회갑 했는데 요즘은 60은 젊죠. 네, 그래서 했는데 오히려 이런 걸 오래 살았다가 요즘 60갑자 해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다 해서 안 합니다. 가족들끼리 그냥 일반 생일처럼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청간이 뭐나, 청간 이런 것도 10개 아닌가, 그죠? 자, 10개. 청간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래들이요. 이래 10개입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 10개고, 청간 지지는 자축 인 묘 자축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래서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12개죠. 12가지. 이게 10개고 요게 지지가 12개죠. 이래서 짝을 맞춰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똑같이 전부 다 한 바퀴씩 짝으면 돌아가는 게 60개입니다. 60개. 그래서 60갑자라고 부릅니다. 갑자는 왜냐면 갑자부터 시작하니까 이 갑자부터 이것도 시작을 주죠. 갑자. 60갑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럼 나머지 2개는 뭡니까? 2개. 이건 빠지죠. 이게 누락되잖아요. 그죠? 누락되죠. 그래서 이걸 이 청간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지다. 이래서 공망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공망. 그래서 갑자 순 중에는
술해가 공망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갑자,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다음에는 갑자, 갑술. 갑술이 옵니다, 갑술. 예? 맞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다시 갑으로 시작합니다. 갑술, 을해, 이렇게. 이해가시죠? 갑술. 그 다음, 짱짱짱짱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갑인. 갑인. 이렇게 해서, 거기 갑작순중, 갑술순중, 갑신순중, 갑오순중, 갑진순중, 갑인순중, 그래 다시 또 갑자로 돌아갑니다. 이게 딱 막 도는 게 60개거든. 그러면 갑술에서는 뭐냐? 갑자에서는 술해가 공망이죠, 그죠? 그럼 뭐냐? 갑술은 이 전에 항상 전에 두 가지가 공망이 됩니다. 짝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갑술에서는 뭐가 공망이냐? 신이죠, 그죠? 신유. 이게 공망이 되고. 갑인은 뭐가 봅니다. 인 앞에 두 개죠? 두 개는 뭐냐? 예? 자축. 이게 공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죠? 이것만, 그래서 뭘 하냐? 항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숫자를 외우라. 1, 2, 3, 4 이런 식으로. 쫙 이게 10입니다. 여기서 1, 2, 3, 4 딱 하면 이게 12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그리고 항상 숫자를 이 정관과 지지에 대입해서 숫자를 암기를 해버리면 쉽습니다. 그러면 얘가 공망을 찾는 방법, 쉽게 찾는 방법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죠. 공망을 쉽게 찾는 방법. 예를 들어, 연, 월, 일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울축생이다. 울축연, 병신월. 이런, 임진일. 계묘시에 태어났다. 그럼 이 사람이 공망이 뭐냐? 이 사주에서 공망이 뭐냐? 항상 공망은 요즘 그게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들 자꾸 말을 지어내갖고 뭐 이것도 시일, 연월, 일시를 전부 뭐 대입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납니다, 나. 이 나라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따 해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볼 필요 뭐 없어요. 내가 기준이 안 되는데. 이해가시죠? 그 임진이다. 그 임진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게 임진이 내가 몇 번이라고 그랬어, 아까. 번호가 9번이죠, 9번. 그죠? 이걸 뭡니까? 지지에서는 다섯 번째. 이해가십니까? 일단 이렇게 외워놓고, 그럼 9번이다. 그럼 여기서 이 갑은 뭐냐? 군대 항상 숫자를 하나를 나오로 8을 빼면 돼요. 8을 빼면 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갑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그럼 빼기 8. 빼면 갑이 되잖아. 그죠? 갑이 되고. 그러면 똑같이 지지에도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8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5에서 8을 못 빼잖아요. 그럼 전체가 12개죠. 그죠? 12개. 여기서 한 데다가 8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17이죠. 17에 8 빼면 얼마입니까? 9죠, 9. 그죠? 그럼 9는 뭐냐? 지지에서 9는 뭐냐? 신이죠, 신. 그래서, 그러면 신, 아까 앞에 두 개가, 신이면 이 앞에 두 자리가 공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냐? 신 앞에 두 자리는 오미. 앞에 두 개 오는 거는 오미가 되죠. 두 개 빠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 사주에는 이게 공망이 되는 겁니다. 공망. 이해하시죠? 이게 쉽죠?
5에서 7을 못 빼니까 전체 12를 더해갖고 그 17에서 8을 빼는 거예요. 5에서 8을 뺄 수 없으니까. 그러면 9가 나오죠. 그죠? 그럼 9는 뭐냐? 지지에서 아까 숫자를 얘기했잖아. 지지에서 9는 신이에요. 신. 신이 9번이에요. 그러면 값신이 되는 거예요. 값신. 그럼 값신. 값신 얘는 뭐냐? 신 앞에 두 개는 뭐냐? 오미다. 이거. 오미가 공망이다. 이 사람 사주에는 오미가 공망이다. 그럽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쉽게, 이래, 숫자만 외우면 쉽게 이래 공망을 그냥 아무 개가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하는 일일이 누가 물어보고 하는데 그 맨날 책 펴놓고 뭐 펴놓고 그 공망을 찾을 수 없잖아요. 다 쉬운 거는 이렇게 연결하고 나머지 이제 그 한 거는 물론 아주 어렵고 복잡한 거는 책을 보고 이제 그 찾아야 되지만은 일반 이런 거 이 정도는 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공망은 뭐냐? 이게 아까 말할 때 없는 거, 부실한 거, 망은 부존재, 망했다, 없어졌다 하니까 부존재 그래 보시면 되고, 이 중요한 이유가 공망이 잘 봐야 되고 중요한 이유가 부부 궁합에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사주 내에 사주 내에 충이 있잖아요, 그죠? 사주 내에 합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세운 또 대운에서 뭐 대운은 크게 10년 주기로 그때 오르니까 크게 보진 않고 중요할 때는 한번 참고를 하지만은 일반 세운 연운에서 운이 들어왔는데 공망이 들어왔다. 그럼 사주 내에서 충이 있더라도 공망이 들어오면 충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 그 충은 이제 그때는 없어지는 거죠.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이 공망이 되면 합이 깨집니다. 깨진다. 그래서 이걸 공망을 중심에서 참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볼 때 공망을 아는 이유는 이래서 공망을 보고, 그래서 공망은 흉이 공망이 되면 길이 되고 흉이 없어지죠. 근데 좋은 운이 내 이제 좋은 기운이 있는데 그 오행이 공망이 되면 오히려 길이 없어지고 흉으로 변합니다. 흉이 아니고 평운으로 변하겠죠. 길을 대우를 못 봅니다. 흉이 사라지고 그 반대로 작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지는 뭡니까? 일지 가져오죠? 연월일시에 있는데 제가 그랬죠. 이거는 조상, 이거는 부모, 형제, 이게 나니까 기준이고, 이게 자식,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손. 그래서 자식, 부모, 형제, 조상, 얘는 그렇게 됩니다. 이런데 일지는 여기죠. 일지가 공망이다. 일지는 남인가 나 이게 나 이런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지가 공망이 되면 나의 그 본인의 발전이 없고 처궁이 처궁. 그 처궁이 공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처덕이 없는 거죠. 공망이니까 없고 처덕이 없으면 처궁이 변하기 쉽다. 이거 뭐냐? 결혼해도 이런 사람이 잘못 결혼하면 겨우 살다 보면 생리사별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궁합 볼 때도 이 공망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월지 공망. 월지로 공망한다. 월지 공망. 월지로 공망, 아까 부모 형제 궁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모 형제의 덕이 없고 본인이 고독하며 아주 바쁘게 동문서주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연지는 조상이죠. 연지를 공망하면 부모 유산이 없고 직업적으로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직장 변동이 종종 일어나며 주거가 불안하고 이동이 많다. 실제 말은 그 다음부터 조상득도 못 본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 이게 화개살, 이게 지가 이 화개살이다. 화개살이 주로 여기 연에 많이 오거든요. 화개살. 이게 공마이 된다. 이게 화개살이 공마이 다. 예를 들면, 화개살이 공마이 되면 명리. 아주 명예를 얻는데, 명예를 얻는 데에서도 결과가 없다. 명예를. 왜? 화개살 자체가 아주 화려 뽁지다 걔가 명예거든요. 아주 화려한 건데, 이게 공마이 돼버리니까, 명리를 얻기 힘들다. 그러면 명리. 그 다음, 과숙살 알죠? 지난번에 설명했는 거. 주로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과숙살이 공망을 만나면, 이 여자는 젊은 애. 남자도 해야 되지만, 주로 여자. 공망을 만나면 유년해. 어릴 때 고생이 많다. 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락하는 거, 아까 뭐냐. 아까 갑자손중 있었죠? 남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갑자손중. 왜 갑자손중이야? 이게 10개죠, 10개. 10개를 얘기합니다, 10개. 열을, 10개. 그래서 갑자, 전부 10가지씩 이루어져 있으니까, 갑자 10개, 갑신 10개, 갑진 10개 이래 되니까, 그래, 갑자손중에 이 4배면 아까 있었죠, 그죠? 갑자, 을추, 병인, 정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부부가 같이 해당이 된다. 같은 순중에 들어간다. 그러면 부부는 해로 동일한다. 이 뜻입니다. 아주 늙을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부부 원만하게 잘 산다 이 말입니다. 해로 동일은 뭡니까?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옛날에 동굴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늙을 때까지 함께 이 동굴에 살다가 묻힌다 이 뜻입니다.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 그래, 해로동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설명을 꼼꼼하게 못한 부분은 오늘 공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 격국을 어떻게 치용하느냐. 격국. 지난번에 잠깐 이 일을 말씀드렸죠, 그죠? 격국. 격은 이런 것들은 인격과 똑같은 거다. 그래, 사주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격이 있듯이 사주에 격이 있습니다. 이 격국 치용은, 첫째는 원칙은 월지장간에서 치용을 합니다. 월지장간. 지장간은 지난번 설명드렸죠. 지지에 숨어있는 정간이라 합니다. 그중에 월은 가장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조우도 나타내고, 매달 태어났다면 10월에도 가면 그거 가을이네, 좋네. 12월 가면 그거 춥겠다, 야 겨울이네. 이렇게 모든 조우도 모든 월에서 나오기 때문에 월이 가장 인간의 이 살아가는 그걸 판단하기에 가장 강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월이 한 전체 사주에서 한 프로테이지를 하면 한 30% 정도의 이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장 안에서 채용한다 그랬습니다. 채용하고, 두 번째는 월지장 안에 채용하고, 그 월지장언이 뭐냐? 지난번 설명했죠. 월지장언이 바로 이제 아주 우두머리라 이래가 월령이라 이래 본다. 월령에도 취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에서 월령에도 취하되 일주는 뭐냐? 내 생일이죠. 이게 강약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강약도 고려.
격도 중요하지만은 격을 할 때도 이 제가 설명드리면 기세 있죠, 기세. 나를 돕는 게 얼마냐. 기세. 덕령, 덕세, 덕지. 이런 기세를 살펴서 이 격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격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이 지장간에도 초기가 여기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그 다음 중기, 정기에서, 중에서 투관된 거, 투관. 투관이 뭔가, 투관. 투관은 지지의 이 여기나 중기, 정기 중에서 그 천간이, 동일 기운이 천간에 나타날 때, 그럴 때 투관이라고, 투관. 투관. 천간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투관. 투관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왜냐, 천간은 이런 거다 내가 지금 설명했잖아. 천간은 나무 줄기여갖고, 이 지지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 장간이 있어도 줄기가 그것을 같은 동일 기운이 줄기로서 자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역으로서 나오면 천간에 예를 들어 나무목이 있다. 그럼 지지에 그 나무를 넘는 나무와 동일 기운이나 물이나 두 개가 지장간이나 특히 전기가 가장 강하죠. 하지만 전기에, 주로 전기를 봅니다. 전기에 그 같은 기운이 있어야 이 나무가 튼튼하게 아주 잘 자라고 건강하겠죠. 그럴 때는 건왕하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 취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초기, 중기 여기서 취할 수 있지만은 가장 강한 기운은 이 중에서 정기가 가장 강하다 이 말인데, 강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강하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한 거는 좀 빼고 강하다 이래고. 그러면 어떻게 취하는가? 네, 그 예를 제가 책에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참고를 해서 저걸 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 딱 되겠죠? 연월, 일시. 이렇게 있다 하고. 그럴 때, 병호. 병호. 야, 예를 들면, 병호. 월이 을사월에 태어나고, 그 다음, 나의 계주가 김이 1. 시가 계유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월지장간에서 정기육신, 정기가 제일 강하다 그랬죠, 그죠? 초기, 중기, 정기 있을 때 정기가 천간의 투관, 아까 투관이라 했죠? 투관된 것을 격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지 사의 지장간이 뭡니까? 사의 지장간. 사의 지장간은 573. 거의 573이니까 병경. 573이니까 무경병. 내가 잘못했네. 573. 5는 무죠. 무경병. 이래 됐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정기고, 중기,
초기. 예? 그럼 여기서 볼 때, 아까 전기라고 얘기했죠, 그죠? 전기가 투환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죠, 그죠? 이 전기가 투환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전기는 나를 봤을 때는 뭐냐? 예? 나를 돕는 화생 토지만은 음량이 다르죠. 담는 걸 뭐냐? 인수라 그랬죠, 인수. 이게 인수. 그럼 뭡니까? 그 전기가 나와 다른 나를 돕는 생하는 기운은 나를 낳는 게 인수인데 인수가 전기가 투환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 결국 인수격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죠? 이게 인수격.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고 두 번째는 뭐냐? 병진년 경인월 병진년 경인월 무술 임술 1일 무자시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사주팔자가 입니다. 그런데 아까 있잖아요. 전기를 하는데 전기 중에서 초기, 중기 중 투환 전기가 없다. 그럴 때는 초기와 중기에서 투환된 것을 격을 한다 이랬죠. 제일 강한 거는 전기지만 전기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없을 때는 중요한다. 그래서 이는 뭐냐? 이 지장간이 3, 1 갑이죠. 이거 투환된 게 있습니까? 이거 있죠, 그죠? 이거 투환됐잖아요. 중기병이 천간에 투환되어 있죠. 그렇죠, 그죠? 무도 투환되어 있고, 투환되어 있고, 이때는 이 지지에 세력이 어느 게 강하냐? 그 세력을 때 세력을 보는 거예요, 세력. 이때는 무조건 중기를 하는 게 세력을 봐서 일지하고 연지가 전부 토죠. 이것도 토입니다. 그러면 이 화보다는 무가 지지의 뿌리를 받고 있죠. 같은 동균이긴 동균. 그러므로 이때는 중기를 택하는 게 아니고 중기를 택하는 게 아니고 초기를 육신이 평간이면 초기를 택한다 하면 한다. 그죠? 무슨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아주 이때 세력이 강하다. 세력이 강한 건 뭐냐? 이 사주에서 나를 돕는 오행의 세가 강할 때 그때 세력이 있다. 세를 얻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덕령 이거는 덕세라고 합니다. 덕세. 덕령 이건 덕세. 토국수 이게 토죠. 토극수 그럼 이게 토 그죠? 그래서 이거 무가 편관이 되죠. 편관. 그래서 이거는 편관격이다 이래 부릅니다. 편관격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원령에서 투환된 게 없을 경우에는 초기 중기에서 선택하는데 초기 중기에서도 세력이 강한 거 중기가 세력이 약하면 초기를 택하는 겁니다. 이걸 다 살펴보고 격을 정하는 겁니다. 격이 왜 중요하냐? 격을 정해야 이 다음에 배울
나의 시, 연월, 일시에서 이 그죠? 나와 같은 오행이 목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에도 목이 온다. 그럴 때는 동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용신은 이 격국이 되면 격국 용신인데 격국 용신은 내가 써먹는 용신은 내가 쓸 수 있는 신입니다. 내가 써먹는 신, 나에게 이로운 신 이렇게 내가 부려먹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사주로 보면 채입니다. 채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채고 내가 써먹는 이 나머지 삼간사지 하나 둘 셋 넷 삼간사지죠. 그죠? 사지는 이게 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부려먹는 삼간사지가 나에 써먹는 용이 돼서 용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런데 내가 나를 부려먹는다 하는 건 말이 앞뒤가 맞죠, 그죠? 그럴 때는 이 용신은 어떻게 취하냐? 이 용신은 나머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상간사지에서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나를 용신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같은 목이 올 때는 물지에는 격도 이때는 12운성에서 보면 요거는 걸록이 됩니다. 걸록. 그리고 같은 게 다른 음양은 겁재가 되고 그 겁재 이거는 이게 겁재가 바로 양인입니다. 양인이라 부르고 그리고 월지에 겁재가 왔으니까 월지에 겁재가 왔다 해서 월급격 이렇게. 그래서 그때 봐서 걸록격이냐 양인격이냐 월급격이냐. 걸록격은 이게 비견입니다. 비견. 내가 같은 동일한 오행. 틀릴 때는 겁재, 양인격. 그리고 이걸 월급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같이.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용신으로 쓸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용신을 어떻게 취하느냐. 삼간사지. 나는 최고 나머지 용신인데 나머지 삼간사지에서 용신을 구한다, 취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구하고 취하는데 이걸 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적천수 기세론과 서거역 이럽니다. 자평, 호가 자평이죠. 이게 격국론, 여기는 기세론. 이게 격국론. 이게 용신이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이라고 부르고 이 용신 이전에 희신을 돕는 기운을 해서 상신이라고 부릅니다. 상신이라고도 불러요. 그 용신하고 좀 거의 같지만은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서영 격국론에 하면 격국이 바로 용신입니다. 격국이 용신. 그래서 격국을 격국용신이라 이렇게 앞에 붙여도 부릅니다. 격국용신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 용신이 적천세 기선에 따라서 하는 용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게 30%죠. 그죠? 이번째 내가 지금 3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30%인데 나머지 30%면 신약이죠. 신약이 됩니다. 그럼 신약이 되면
나를 돕는, 내가 신약이니까 나를 돕는 기운이 삼간사지에서 다른 걸 취해야죠. 그죠? 그때는 용신이 이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냥 삼간사지에서 취한다. 그래서 이때는 기세론과 격국론이 용신이 일종의 틀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제가 이제 본 기운에 의하면 거의 이 기세론이 중점입니다. 기세론. 기세론이 아주 운에 적합하다. 이랍니다. 격국론보다는 기세론이 운세를 맞춰볼 때 더 정확하더라. 이 말입니다. 더 근접하더라.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거는 오늘 알면 돼요. 나는 최고. 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주책할 때 최는 나는 최고. 몸이고, 영은 뭐냐? 이 나의 몸에 도움을 주는, 내가 써먹는 그런 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부리는 거는 용신이고, 나는 최고, 주최고, 내가 부리는 건 용신이다. 그게 나는 주인이고, 이 용신은 한이다. 내가 부려먹는 건 하인이다. 지배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걸 보면 자오 묘유가 이게 사왕지지라 그랬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죠. 제가 그죠? 지난번에 이거 사왕지지 여기는 보면 이걸 빼고는 병, 기, 정 얘는 있잖아. 그죠? 기가 중기가 있죠. 중기. 그렇지만 자는 중기가 없습니다. 없고 10 이것도 없고 없죠. 없습니다. 가운데 10 이것도 없죠.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운 다 없죠. 그래서 이걸 전부 통일시켜서 오도 이거는 기는 용신으로 격국으로 격국으로 시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동일하게. 이거는 아예 없잖아. 없으니까. 그죠? 없으니까 시용을 못하죠. 그래서 오도 똑같이 이 변기 중간의 기토는 격국으로 시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처음 들어서는 이해가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모르는 건 질문을 하시고 댓글로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했는데 이제 아까 했는데 공망이 왜 중요하냐? 공망을 그만 보는 거 아니고 공망을 사지 볼 때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냥 궁합을 볼 때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공망이 순중이라고 하잖아요. 순중. 그죠? 동일 순중. 동일.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동일 순중에 속하면 좋다, 길하다 이러면 돼요. 길하다. 예? 이해가시죠? 그럼 뭐냐? 순중에는 제가 어제 아까 저 말씀드렸죠. 갑자 순중, 갑자, 갑술 뭐 이래 있잖아요. 그죠? 갑술 이렇게 순중해가 짜짜짜짜 해가 마지막에 갑인이 일어나갑니다. 이 전부 순중. 왜 순중이냐? 이 10개. 이 10개란 뜻입니다. 10개. 몇 개씩 모여서 하나씩, 집단이 이루죠. 그죠?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래 나옵니다. 그럼 동일순중은 뭐냐?
이 갑자 내에 있는 갑자 내에 있는 간지를 동일 간지에 있는 같은 내에 있는 간지. 그럼 갑자 내의 간지가 뭐냐? 남자가 예를 들면 갑자 을축이 내가 을축이다. 여자는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이런 나오잖아요. 그냥 여자가 기사다. 그러면 동일순중에 있는 궁합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져보면 전부 갑술에도 똑같이 있고 여도 있고 이 내에 속하는 그 남자 여자가 같은 동일순중에 속할 때는 부부 궁합이 길한 편이다 그래 봅니다. 물론 이것만 보는 거 아니고 궁합 보는 중에 한 가지 참고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앞으로 설명했듯이 공망을 찾는 방법 그걸 아까 설명드렸죠?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절대 그 숫자 개념 항상 외우세요. 갑을병정부터 일을 할 때 갑은 1이다 갑은 1이다 경은 7이다 임은 9다 이런 식으로 다 그 머릿속에 암기해버려요.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하잖아. 그러면 1, 2, 3도 우리 12까지 자는 1이다 오는 7이다 술은 11이다 해는 12이다 지는 5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착 들어가버려야 돼요. 그러다면 자꾸 반복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엄청 공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다음 13강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